요즘은 정말 꾸미는 거에 관심 가지는 남자들이 많아졌죠. 이와 더불어 슬프게도 이제는 꾸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솔로를 탈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외모 기준이 높아진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깔끔하다는 이미지 정도는 전달할 수 있어야 연애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러고 싶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저 또한 잘 꾸미는 사람에게 더 끌렸으니까요. 밥 먹는 거는 더치페이 하면서 외적인 부분은 더치페이를 안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 가장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꾸미기 시작했을 때 자신감도 더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제 과거 경험들을 토대로 처음 꾸미기 시작했을 때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 쓰기 시작하자마자 효과를 봤던 자기관리 4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하셔도 어느 순간 여친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무조건 안경 벗고 렌즈를 끼세요.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99%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목 없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 말 믿지 말고 그냥 렌즈 끼세요. 남자들 거의 대부분이 안경 안 쓴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현빈도 안경 쓰면 잘생김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어차피 없는 패션 센스로 고르신 안경들이잖아요. 벗는 게 나아요. 안경 써서 훈훈하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몇십 개씩 직접 써보고 안경테를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벗으세요. 그리고 일회용 스포트 렌즈를 먼저 시도해보세요. 하드 렌즈는 처음엔 존나 아파서 비추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그거 샀다가 아파서 존나 울다 결국 버렸어요. 눈에는 하드 렌즈가 훨씬 좋긴 하지만 착용감은 소프트 렌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집 근처에 렌즈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오렌즈, 렌즈미, 뭐 렌즈 어쩌고 하는 매장들 이런데 가기가 좀 그렇다 하면 그냥 안경점 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가서 제일 저렴한 일회용 렌즈를 사서 껴보세요. 다음으로 헤어스타일 관리입니다. 머리는 꼭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자르러 가세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좀 지겨운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잔소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돈 아까워가지고 동네 미용실에서 저렴하게 만원, 2만원 정도에서 슈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지금은 머리 할 때 10만원 정도 주고 합니다. 물론 다운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이고 커트만 10만원, 몇십만원으로 나오는 미용실은 연예인이나 가는 곳이고요. 어쨌든 확실히 외모 수준이 올라갔다고 느껴져요. 머리 하나만 예쁘게 잘해도 잘생김, 훈훈함이 10배가 증가한다는 과학적 통계가 없고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확실히 눈치챌 거예요. 이 사람 관리하는 남자구나 하고요. 남자가 봐도 느껴지는데 당연히 여자들은 눈치채죠. 만약 10만원대가 부담스럽다면 3만원, 5만원대의 미용실만 가보셔도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요즘은 뒷머리, 옆머리 다운펌이 필수가 돼서 머리에 돈 안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큰맘 먹고 한번 하시면 바뀐 모습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머리도 더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 한 번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거 절대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관리 열심히 하는 남자는 2, 3주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좀만 뜨는 것 같으면 다운펌하고 좀만 원하는 기장에서 벗어나면 커트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시다. 슬프지만 예전과는 다른 졸라 빡세진 우리나라 경쟁사회에서 이 정도쯤은 해줘야죠. 절대 동네에 있는 이름 모를 미용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번화가에 있는 남자 머리만 전문적으로 자르는 미용실이나 바버샵에 가셔야 해요. 제가 업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광고가 되니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카카오 헤어샵 어플을 까셔서 후기 좋은데 찾아보시고 이곳저곳 직접 다녀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 사진 캡처해두신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보여주면서 꼭 함께 상의를 하세요. 소통을 제대로 안 하시고는 디자이너가 이상하게 잘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자이너는 손님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의 취향이나 두상은 고려하지 않고 딱 정석대로만 자를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패 없게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다음으로 청결 관리예요. 잘 씻고 손톱, 발톱 정리, 털 정리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굳이 이것까지 얘기하느냐? 과거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안 하는 남자를 보면 바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찐따인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일단 비호감이 되지 않으려면 찐따처럼 안 보여야 합니다. 내적인 치질함 제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외적인 치질함은 바로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톱, 발톱, 코털, 눈썹 정리하세요. 당연한 거지만 매일 샤워하시고요. 의외로 이런 관리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마저 귀찮으시면 그렇게
이렇게 계속 솔로로 사시면 됩니다. 귀 뒤나 목 뒤, 팔꿈치, 발 뒤꿈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잘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 떨어지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문제입니다. 냄새가 나거나 각질 때문에 더러워 보이거든요. 향긋한 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코레비 냄새는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각질 생기는 분들 많을 텐데 쿠팡이나 올리브영에서 몇천 원에 파는 각질 제거 패드를 사서 제거하시거나 바세린을 발라서 보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깔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인데요. 평범하게 생겼어도 피부가 좋으면 좀 더 훈훈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죠.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도 과거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훨씬 이미지가 깔끔하고 좋아졌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세안 꼼꼼히 잘 해주시고 스킨 로션 꼭 발라주세요. 외출할 땐 날이 흐리던 어둡던 비가 오던 간에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자외선이 피부를 계속 조져놓고 있습니다. 피부는 한번 노화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합시다. 만약 이미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 피부과를 가세요. 그리고 절대 여드름 나면 함부로 짜지 마세요. 여드름 패치를 붙이세요. 올리브영에서 몇천 원에 몇십 개씩 들어있는 거 팝니다. 그거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거보다 작은 게 더 붙이기 좋고 붙인 티도 안 나서 좋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올리브영 보이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밖에 잘 안 나가신다면 머리 자르러 가는 김에 들리시면 되겠죠. 쿠팡으로 사셔도 되고요. 요새는 올리브영도 배달해주던데 그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남자 자기관리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한다면 연애 성공의 길까지 절반은 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를 떠나서 대인관계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정도로 끈기가 있고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4가지를 실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4가지 실행하셔서 23년에는 솔탈합시다. 자, 그럼 다음에도 매력있는 남자가 되기 위한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남자였습니다.